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고민했던 워라밸 개선을 위한 확장성 있는 설계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커머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웹 개발자 이정은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JSconf 2회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처음 컨퍼런스를 경험한 것도 JSconf 2회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당시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스피커로서는 처음 서는 자리인 만큼 매우 떨리는데요. JSconf 코리아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왜 확장성 있는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기존에는 어떤 구조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확장성 있는 구조, 그리고 변경된 구조로 인해 얻은 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왜 새로운 설계가 필요했을까요?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신가요? 이 스펙 일정 내에 추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때는 이 기능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말들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다변화하는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코드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누더기 코드와 예외 처리로 둘러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확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저희 기존 프로젝트 구조였는데요. 기존 프로젝트는 댄 아브라모브 님이 소개했었던 Presentational and Container 패턴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서비스 제공 시에는 그다지 큰 기능이 아니었고 1대1로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나 통신 구조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는데요. 기능이 늘어나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컨테이너를 동일하게 쓰지 않는 경우에는 로직을 재사용하기 어려웠고요. 결국 다른 UI에 같은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컨테이너에 중복 코드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쿠폰을 받는 기능이지만 웹에서 제공되는 모달, 그리고 인앱 페이지로 제공되는 페이지 컴포넌트가 분리되면서 로그인, 사용 동의 여부, 그리고 실제 다운로드 로직 등 동일한 로직들이 중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중복 코드의 증가로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이런 변경건에 대한 누락 등 휴먼 에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컴포넌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복잡해질수록 컴포넌트의 크기도 커지고 코드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점점 비대해지는 문제에 저희는 프로젝트 설계부터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설계를 풀어나갔을까요? 먼저 설계에 앞서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했고 UI와 비즈니스 로직 간의 간결함이 없이 조립이 가능한 구조여야 했고 또 중복 코드는 최소화되어야 했습니다. DRY는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 중 하나로 Don't Repeat Yourself의 약자입니다. 다음 플로우는 최종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레이어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이 플로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흐름을 설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UI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서비스에서는 로고, 구독 버튼, 음소거 버튼, 비디오, 채팅 등의 UI 요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된 요소들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은 아톰, 몰큘스, 오르가니즘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유기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런 재사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그 아토믹 디자인을 차용하여서 UI 컴포넌트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가장 작은 요소를 텍스트 버튼, 아이콘 버튼 등의 UI 컴포넌트로 둘 수 있었고, 이를 조립하여 구성할 수 있는 로고나 채팅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들을 조립하여 쓸 수 있는 채팅 리스트나 비디오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된 UI를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UI 컴포넌트가 비즈니스 로직과는 아예 분리된 상태로 제공되길 원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서버 데이터에 영향이 없이 UI 컴포넌트가 구성되게 되면 스토리북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UI 테스트나 검수가 가능하고 UI 개발과 스크립트 개발 사이 영향도를 줄 수 있습니다. 스토리북은 별도의 배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더라도 UI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UI 컴포넌트는 기능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능과의 연결을 위해 피처 컴포넌트라는 껍데기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피처 컴포넌트에서는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서 관리하는 전역적인 상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역 상태를 UI 컴포넌트에서 참조하게 되면 이제 서버 데이터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UI 컴포넌트에서는 실제 UI 컴포넌트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태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피처 컴포넌트는 이전 구조에서 보셨던 것 중에 컨테이너 컴포넌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구조랑 다른 점은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레이어링돼서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예시로 돌아가서 채널 구독이라는 기능을 구현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처 컴포넌트에서는 실행할 구독을 가지고 있고 구독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참조하게 됩니다. 구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레이어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레이어를 사용자 행위 기반으로 보고 액션 레이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구독하기라는 행위를 필요해서 필요한 로직을 생각해보면 구독하기, 구독 해제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를 구현하려면 어떤 스텝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로그인을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로그인이 된 사용자를 기반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구독을,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페이지를 보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제 구독을 실행시켜 줘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그인 체크라는 기능은 이 구독 기능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능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채팅 기능들이 로그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로그인을 포함한 로직들을 모두 구독하기 액션 레이어에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다른 액션 레이어에서 로그인 기능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일한 로직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복 코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중복 코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기 위한 레이어를 하나 더 분리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서비스 레이어는 실제 구독에 관한 로직과 로그인에 관한 로직을 각각의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에는 관심사인 로직들만 선언되게 됩니다. 실제로 서비스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서비스 로직들은 한 가지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비동기 로직을 처리하거나 전역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 로직을 이제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는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액션 레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선언될 서비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액션 레이어에서는 복합적인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에 서비스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처 컴포넌트에서 실제 기능을 호출할 때 이 액션 레이어를 호출하면서 연결을 제공합니다. 피처 컴포넌트에서는 액션에 선언된 기능을 가져다가 호출만 해주면 똑같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UI 컴포넌트여도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그 피처 컴포넌트에서 기능에 맞는 액션만 호출하는 걸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었는데요. 컴포넌트에서 사용자 액션을 받고 이 액션을 이제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하고 그 비즈니스 로직들을 통해서 스토어에 반영이 된 후 다시 컴포넌트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동작한 거에 따라 UI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컴포넌트 박스 중간에 보시면 컨텐츠 컴포넌트라고 저렇게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레이어는 저희가 실제 구현을 하면서 피처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기능이 섞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 기능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레이어를 구성하면은 재사용과 조립이 가능하고 중복 코드가 없는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컴포넌트가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더라도 기능은 액션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에 이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라면 조립만으로 하나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됐던 부분은 실제로 저희는 원래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서비스만 하나만 고려되어서 이제 상황별 대응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구조라는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시로 들었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2020년 버전, 2022년 버전을 따로 제공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프로덕트가 약간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가지 서비스 외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리소스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용이 어려웠고요. 실제로 동일 리소스에서 구현을 하더라도 이런 도메인 스펙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기문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서비스별로 대응하려고 하면 늘어나는 서비스에 따라서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고 내부 로직의 복잡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스펙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겠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비스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대응해야 됐고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야 됐고 여러 서비스에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인트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품을 모듈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듈화된 프로덕트에는 컴피그 값들을 이용하여 사용처나 사용 여부, 그런 커스텀 값을 주입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는데요. 커스텀이 필요한 부분들은 컴피그를 제공하고 또 여러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 관점의 피처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사용처에서 상황에 따라 동작할 수 있도록 핸들러 형태의 컴피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서 예시에서 언급드렸던 JS 컴포 코리아 2020년 그리고 JS 컴포 코리아 2022년 로고를 다음과 같이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컴피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는 사용할 요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서는 구독 버튼만 사용을 하도록 선언을 했고요. 2022년에서는 타이틀 영역과 프로필 영역을 사용하고 구독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듈 내부에서는 컴피그에 주입된 피처 플래그를 기준으로 HOC를 만들어서 컴포넌트 사용 여부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플래그만 가지고도 그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말지 해당 컴포넌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여 각 서비스에 맞는 모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2020년 페이지에서는 텍스트와 로고 컬러를 커스텀하고 구독 버튼만 사용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2020년 페이지는 로고를 변경하고 타이틀과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여러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따로 관리 툴이라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모듈 내부에서 그 관리 툴에 설정된 컴피그 값을 서버 통신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처 플래그를 꺼주는 식으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배포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배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에서는 이제 제공해야 되는 제공처에 따라서 제공돼야 되는 옵션이 조절돼야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페이지는 내부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부 제공용 모듈을 활용하여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로우와 모듈 구조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도메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노레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각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모아놓는 쉐어드 영역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는 여러 도메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UI나 비즈니스 로직, 컴포넌트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각 도메인의 기능과 조립되어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고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청 영역이 이런 모듈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구조 개선으로 워라벨을 지킬 수 있었는지 후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해 본 결과인데요. 아예 서로 다른 레이아웃 페이지의 생성에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여러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설정값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난 서비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처럼 확장성 있는 설계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작업을 하더라도 기존 로직을 100분 활용하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중복 코드가 줄어들어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 실제 구현하는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별도의 페이지가 필요하더라도 언제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굉장히 이전 구조에서 개선된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런 구조로 바꾸고 나서 느꼈던 장점들을 제가 모아서 만들어 본 표인데요. 실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UI 개발자와 스크립트 개발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와 로직이 분리되면서 실제 UI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기에 매우 편리해졌다는 걸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프로젝트에 맞는 설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계에 들여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설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제공이 가능한데요. 서비스가 커지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유지 보수에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구조를 개선을 했습니다. 네, 무조건 설계에 많은 시간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민을 해본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간증과 제가 경험한 이점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워라벨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UI와 기능이 분리되면서 재사용성도 좋아졌고 실제 기능을 끄고 켤 수 있음에 따라서 플랫폼으로서의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요구사항을 받더라도 이전 구조에 비해 굉장히 빠른 대응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역시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구조 개선과 성능 개선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이걸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 좋은 방식과 설계나 성능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나중에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공유드린 설계의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각 프로젝트에 따라서 맞는 설계가 또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런 큰 레이어링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각 서비스에 맞는 설계는 각자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저희 팀이 좀 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큰 서비스에 맞는 레이어링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런 설계적 고민을 하게 된다면 실제 저희 자바스크립트 세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확장성 있는 설계를 주제로 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 혹은 이런 고민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 혹은 저에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실 분들 언제든지 말씀 걸어주시기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